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원래 이분은 저번에 한참 사태가 났을 때와 이제 구치소에 가 있을 때 등을 다 봐서도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다가 쓰러지는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적 인내로 그걸 견디고 버텨오는 거지. 원래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분, 뇌수술까지 받았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재판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짓거리들 하잖아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또 끝까지 물어봐서 그 사람을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재판 50분 만에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의식을 잃는 것도요. 서 있다가 쿵 소리 내면서 쓰러지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제 2차로 타격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판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 한 재판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슨 말이 오갈지 고민해보고 나가는데 일반인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 쓰기도 어려운 재판인데 그런 재판을 수시로 재판정에 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온갖 언론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게 결국 쓰러졌는데 정말 이게 쿵소리 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쿵소리 나면 뭐 주저앉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각이 되는데 좀 크게 다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쉬겠다고 이제 재판 시작된 지 50분 만에 재판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자리에 일어났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상황에 쓰러졌다 이렇게 제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무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체 무슨 한 가족을 법무부 장관 더군다나 검찰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살인마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직위에 올라가면 온 가족들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역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 남편분 시골에서 정읍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반증해 보여주는. 왜냐하면 서성한 변호사를 잡을 게 없으니까 자녀의 말도 안 되는 휴가에 관련돼서 지금 그걸 꼬투리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재판이 여러 건이잖아요. 본인 건도 있고 조범동 건도 있고 등등. 최강욱 대표 건도 네.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판 하나만 해도 거의 심신세약 그 정도인데 이 일련의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할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TV에서 딱 한번 봤는데 이게 염경엽 강도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복귀했는데도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는 원래 질병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뇌도 좀 이렇게 전에 교통사고로 다치신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추미애 장관 얘기가 좀 나와서 부군인 서성환 변호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서성환 변호사님은 지역에서 3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해오셨는데 방금 전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조심조심 특히 이제 아내께서 이렇게 이제 공직에 들어간 이후로는 정말로 조심조심을 하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문제될 사건 같으면 사건을 맡지 않아가지고 사무실도 정말 보시면은 저게 장관의 남편 변호사 사무실인가 정도로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났던 변호사님 전원에 의하면 정말 그랬었는데 계속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와가지고 좀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이제 문을 좀 닫고 다른 사무실에다가는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변경된 거나 기일이 나는 게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봐달라고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계신 걸로 그리고 이제 그 병원도 사실은 누구한테도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조차도 물어봐도 이게 평상시에도 그러시는데 아예 지금 말씀을 안 하신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언론에 포화를 맞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아까 황 작가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들은 지금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은 검찰 개혁 때문에 사실은 당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뭐 100% 완벽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막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을 문제 확대화 시켜가지고 검찰과 조중동과 국민의 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아서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정경심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건강에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거죠.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하에 입원하였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잇따라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병명이 뭐냐, 진짜 아프냐 등을 물으며 괴롭혔고 정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 병원장은 서울대 입학 동기였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 주십시오.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있지도 않은 노트북, 그 노트북 가방 때문에 노트북이 있을 것이라는 그거 하나로 뭐 증거인멸? 말도 안 되는 걸로 구속이 됐고 결국에는 그 조범동 재판은 다 연관 없음으로 나온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창장이든 뭐든 이런 걸로 계속 몇 건의 재판으로 계속 지금 법원을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자체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오늘 쓰러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그걸 봐서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사진 자체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냥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 모포를 덮어주는 그래서 이송한 장면인데 정경심 교수님은 이 얼굴까지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뭐 더 범죄자처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굳이 내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그냥 뭐 100번 양보해서 그냥 구급차 실려가는 구급차 정도까지는 뭐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거기에 이렇게 얼굴까지 가려서 이렇게 실려가는 그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되게 화가 났는데 결국엔 좀 있으니까 이제 조국 장관님께서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좀 너무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가면요 기자라고 하는 놈들이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요. 정경심 출석, 뭐 조국 출석 찍는데 이놈들이 재판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왜? 재판 내용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그냥 오늘 또 정경심은 조국은 죄지어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인 거고 지들이 쌓아놨던 똥은 하나도 안 치우고 있잖아요. 재판장에서 표창장 위조는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최상위는 어떤 식으로 공작을 했는지 그리고 동양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 중요한 증언들이 나와도 사모펀드는 사실 아무 문제 없음. 사실은 피해자에 가까움. 이런 게 나와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이미지만 갖다가 막 이렇게 쓰는 상황에 정경심 교수가 또 어디 입원해 있다고 또 알려지면 또 찾아가가지고 전화 걸고 취재하고 악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병원장은 서울대 입학 동기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 쏟아내는 이 기레기들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우리 방송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들을 방어하고 속속들이 알게 해주는 그리고 그 조국 장관님 페북에 나온 글 맨 마지막에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보니까 정말 뭔가 이 남편으로서의 간절함과 더불어서 뭔가 정말 간곡하게 좀 정말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줄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언론을 소위 그 사부라고 그러죠. 사부.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을 그 3부 라고 그러고 언론을 사부를 하는데 그만큼 권한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러면은
입법사법 행정부는 실은 국민들의 견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지만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해서 견제받도록 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와 또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등등의 역할을 하는데 언론만 실은 언론을 그럼 누가 견제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그 견제 권한 밖으로 나간 게 바로 언론이고 언론이 자기들이 아젠다 세팅을 하면 국민들에게 따라오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조중동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저희 같은 마이크로 미디어 아주 그 고든 소리를 내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개혁돼야 되죠. 근데 요즘 특히 언론사들이 그 포탈에 자기들의 기사를 올리면서 이게 클릭수 장난과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올리려는 이런 속성과 결합해서 언론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냥 미쳐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진짜 미친 것 같고 어쨌건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이 블라인드 너머로 핸드폰 갤럭시나 뭐 애플이냐 뭐 아이폰이냐에 따라서 그 너머로 웃고 있는 사진 하나 찍어서 단독으로 쳐 올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실은 사안과 관계없으면요. 주위에서 막 벽치기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국 장관 재판 받으러 가는 게 뭐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진짜 중요한 상황은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병원장은 무슨 뭐 서울대 뭐 동기고 쪼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쓸데없는 TMI.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막 난무하면서 번지를 가려버리는 이 상황. 어쨌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부인이 지금 재판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감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기자 새끼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고. 네 부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그게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병문에 입원한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쇼를 한다는 건 니들이나 가능한 생각이야. 초인적인 힘으로 법정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재판을 견뎌냈는데 쓰러질 정도면요. 그 초인적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이미 쓰러질 생각이었다면 이미 첫 번째 재판부터 쓰러졌을 거야. 지금 거의 뭐 20 몇 차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공감력을 가져서 최소한 조국 장관이 무슨 우리 부인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쉬는 것만큼 치료하는 것만큼은 방해하지 말아달라는데 이런 글이 이게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우리나라 그 기자들 중에 제일 기레기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야? 일반적 기레기? 정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있는 기레기가 연예 쪽 기레기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연예인한테 마이크 들이대요. 쉽게 표현하면 소감이 어떠냐는 거지.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